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힌 빗방울이 가느다란 줄기를 그리며 흘러내렸다. 유세리는 창밖의 잿빛 도시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은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품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1시간 전 계모에게서 온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오늘 선보는 거 잊지 않았지? 유진우 이사도 지켜보고 있으니 가문 망신시키는 일 없도록 해. 메시지에는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대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가 비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 건축가라 불렀다. 27의 나이에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 대상을 거머쥐었고 그녀의 디자인은 언제나 혁신과 실용성을 겸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녀는 그저 쓸모있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특히 이복 오빠인 유진우에게는 눈엣가시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였다. 오늘의 맞선 역시 그런 거래의 일환이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두 가문의 사업적 결합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세리는 입술을 비틀었다. 순순히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촌스러운 색조의 화장품들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거울 위를 스칠 때마다 세련되고 지적인 건축가 유세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어설프고 촌스러운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피부의 생기를 죽였고 어울리지 않는 짙은 보라색 아이샤도를 눈두덩이에 거칠게 펴 발랐다.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일부러 번지게 그렸다. 머리는 대충 빗어 질끈 묶었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에 유행이 지난 펑퍼짐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촌스러움. 이것이 오늘 그녀가 선택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이 모습이라면 그 어떤 남자라도 질겁하고 달아날 것이 분명했다.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근거리는 소리와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예약된 자리로 걸어갔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한 남자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그는 세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촌스러운 맞선 상대가 아니라 마치 패션 잡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는 권태준이었다. 몸에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차가울 정도로 잘생긴 얼굴.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다가 다가오는 세리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기괴한 행사에게 머물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경악이나 불쾌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함과 날카로운 관찰력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오히려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며 그녀를 맞이했다. 유세리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세리는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지금쯤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마치 그녀의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그는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건네며 음식 취향을 물었다. 세리는 일부러 가장 저렴한 파스타를 골랐다. 대화 내내 그녀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일부러 어색한 침묵을 만들며 분위기를 망치려 애썼다. 하지만 권태준이라는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세리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사업이나 집안 배경 같은 상투적인 질문 대신 최근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것은 세리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건축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그녀가 유일하게 열정을 느끼는 분야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맞선 자리라는 사실을 잊고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날카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고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자신감이 실렸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엉망인 외모 너머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대화가 잠시 끊긴 순간 세리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다시 어색한 분위기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권태준은 턱을 괜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세리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분이시군요.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의 말에는 비꼬는 기색이 없었다. 순수한 감탄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본질에 더 큰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약속을 제안했다. 다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오늘 못다 한 건축 이야기도 더 듣고 싶군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세리는 순간 거절의 말을 찾지 못했다. 레스토랑을 나온 세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오늘 맞서는 완벽한 실패였다. 그녀의 반란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권태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만 남겼다. 그는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예감하며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세리의 마음은 복잡했다. 권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부류의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의 재력이나 외모, 혹은 가문의 배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날카로운 지성과 꺼지지 않는 열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지 않았기에 그의 통찰력은 더욱 위협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차에서 내리자 저택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실에는 계모와 유진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우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꼴이 이게 뭐냐? 동네 바보처럼 하고 나가서 맞선을 망칠 생각이었나 보지. 하지만 어쩌나. 내 계획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맞선 상대, 권태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계모 역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권태준 대표께서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더구나. 다음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던데.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해.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명령이었다. 세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은 감정 소모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온 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모습으로 권태준을 만났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것 또한 자신을 조롱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유진우의 또 다른 계략은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세리는 샤워를 하며 두꺼운 화장을 씻어냈다.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맑고 깨끗한 피부, 깊고 총명한 눈동자. 그녀는 다시 천재 건축가 유세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권태준의 등장은 잔잔했던 그녀의 감옥 같은 일상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았다. 그로 인해 생긴 파문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가 이끄는 디자인팀은 현재 랜드마크 X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와 권태준의 맞선 소문이 벌써 회사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다. 유진우는 보란듯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며 말했다. 이게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경쟁사 프레젠테이션 정보다. 그리고 그 경쟁사가 어딘지 알아. 바로 네가 어제 만난 권태준의 유진그룹이야.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세리가 권태준과 엮임으로써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을 것이다. 세리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권태준이 유진그룹의 CEO였다니.
국내 건설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두 회사가 바로 자신들의 회사와 유진그룹이었다. 그는 경쟁사의 핵심 설계 인력인 자신을 만난 것이었다. 어젯밤의 만남이 단순한 맞선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세리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요, 경쟁사 대표를 만났다는 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 이유라도 되나요? 오히려 그를 알게 됐으니 그의 전략을 파악하는데 더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유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동생의 날카로운 방역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세리의 개인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전했다. 팀장님, 유진그룹의 권태준 대표님께서 팀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리에게로 집중되었다. 유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권태준이 직접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세리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를 향해 걸어갔다. 로비 중앙에 서 있는 권태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직 세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어젯밤과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직접 만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제의 촌스러운 모습이 아닌 프로페셔널한 건축가로서의 그녀를 마주한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강렬해졌다. 권태준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유세리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손에 들린 작고 소박한 꽃다발이 그의 완벽한 슈트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들을 피부로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고 굴욕적이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감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권태준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시죠? 저희 회사는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하실 만한 곳이 아닐 텐데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대표님이라는 직함을 강조하며 그와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권태준은 그 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들의 거리는 순식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어젯밤엔 유세리 씨였는데 오늘은 유 팀장님이시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유 팀장님을 만나러 온 것이 맞습니다. 그는 세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는 미처 몰랐는데 유세리 씨가 바로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책임 건축가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됐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경쟁 상대라니 아주 힘든 싸움이 되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승부사의 날카로운 기백이 숨어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꽃다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어제의 무례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요.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러워서 세리는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여기서 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태준의 체면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체면을 깎는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었다. 결국 세리는 마지못해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작은 안개꽃과 프리지어로 이루어진 꽃다발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숨겼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방어벽을 쳤지만 권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그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군요. 프로젝트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하고 그와는 별개로 유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로비 한복판에서 경쟁사 대표가 핵심 인력에게 공개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한 셈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세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권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대표님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적인 만남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권태준은 그녀의 거절에 조금도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 팀장님의 의사를 존중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돌아섰다. 그가 떠나자 로비를 가득 메웠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대신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리는 손에 들린 꽃다발을 꽉 쥔 채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유진우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는 세리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얀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미쳤어. 지금 회사 로비에서 적군 수장이랑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 같았다. 그는 이 기회에 세리를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작정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성을 찾으시죠, 유진우 이사님. 전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군 수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만큼 확실한 정보전이 또 있을까요? 이사님이야말로 사적인 감정으로 프로젝트를 그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죠. 그녀의 방역은 유진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유진우는 세리가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욕설을 내뱉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세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권태준의 등장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세리는 권태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진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것은 불과 3년 전이었지만 그는 취임 직후 과감한 인수합병과 혁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냉철하고 계산적이지만 한번 신뢰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남자였다.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이런 남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랜드마크 X 프로젝트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까? 그녀의 이성은 후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마주했던 그의 깊은 눈동자는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 연기와는 다른 어떤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권태준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회사 내의 소문도 점차 잦아들었다. 유진우는 여전히 사사건건 그녀를 감시하고 트집을 잡았지만 세리는 묵묵히 프로젝트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권태준의 등장을 잠시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세리에게 국제 특송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소포 안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존경해 마지 않던 전설적인 건축가 르코르비지에의 희귀한 초판본 설계 도록이 들어있었다. 책갈피 사이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당신의 열정에 어울리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K 이니셜 K. 권태준이었다. 그는 맞선 자리에서 그녀가 스치듯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나 계산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적이고 세심한 선물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책을 가슴에 품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유진우와 회사 법무팀장이 들어왔다. 유진우는 세리의 손에 들린 책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뭔가 경쟁사 대표한테서 온 뇌물인가? 유세리 팀장, 당신을 랜드마크 X 프로젝트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이사회에 회부하겠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법무팀장은 세리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내밀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권태준의 선물은 유진우에게 세리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었다. 세리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긴급 이사회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유진우는 세리가 경쟁사 대표인 권태준에게서 개인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풀려 그녀가 회사의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 몇몇 이사들은 유진우의 편에 서서 그녀를 비난했고 아버지는 침통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반론을 시작했다. 제가 받은 것은 희귀한 건축서적 한 권일 뿐입니다. 금품이나 기밀을 요구받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뇌물로 규정하고 저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유진우 이사님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세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만약 이사님들께서 저의 충성심을 의심하신다면 바로 내일 있을 랜드마크 X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우 이사님 역시 저를 음해할 시간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지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것은 유진우에게 던지는 정면 도전이었다. 이제 이 사회는 그녀의 능력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사회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그녀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세리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내일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그대로 추락할 것이었다. 유진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더욱더 교활하고 위험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세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다음 날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컨벤션 홀은 국내외 건축계와 언론의 관심으로 뜨거웠다. 세리는 어젯밤의 피로가 무색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억지로 꾸민 촌스러움이나 가족에게 억압받는 희생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프로페셔널의 자신감과 카리스마만이 빛나고 있었다. 발표 순서는 유진그룹이 먼저였다. 권태준이 직접 연단에 섰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유진그룹의 디자인은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누가 보아도 강력한 우승 후보의 발표였다. 발표를 지켜보는 유진우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한 거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세리가 결코 이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디어 세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연단으로 걸어나갈 때 객석에 앉아있던 권태중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제의 맞선 상대도 회사 로비에 찾아왔던 남자도 아닌 냉정한 경쟁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치는 것을 세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스크린 앞에 섰다.
세리의 프레젠테이션은 권태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기술의 위대함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건물이 들어설 땅의 역사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가 제시한 랜드마크 X의 디자인은 공생, 심비오시스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거대한 빌딩 숲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쉬고 교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원 같은 건축물이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3D 시뮬레이션 영상은 청중들을 압도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경쟁사인 유진그룹의 실무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권태주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연단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내면이 얼마나 크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유셀이라는 건축가의 천재성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너무 얕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유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디자인은 아주 감상적이군요. 하지만 이렇게 비현실적인 구조물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천문학적으로 예상되는 건설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공격하여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구조 해석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사님.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공학팀과 협력하여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입니다. 안정성은 기존의 고층 빌딩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안하는 친환경 신소재와 혁신적인 공법을 적용하면 초기 건설 비용은 유진그룹의 제안보다 1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유진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얼굴만 붉힌 채 자리에 앉았다. 세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우의 계략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눈부셔서 누구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권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세리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유 팀장님, 정말 대단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공생이라는 당신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의 말은 경쟁자에 대한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세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유진그룹의 발표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짧은 순간, 세리는 그에게서 전해져 오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쟁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왔다. 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권태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라앤드마크 X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 결과는 이변이었다. 심사위원단은 두 회사의 제안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2주 후에 세부 시공 계획을 포함한 2차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상 두 회사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었다. 유진우는 세리가 단번에 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세리의 디자인에 찬사를 보냈기에 대놓고 그녀를 비난하지는 못했다.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2주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 자신의 비전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팀은 그날부터 밤낮 없이 2차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유진우의 보이지 않는 방해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한편 유진그룹의 권태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승부욕을 넘어 건축 전문가로서 유세리의 디자인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면서도 섬세했고 모든 디테일에는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설계도를 몇 번이고 다시 뜯어보았다. 그러던 중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위화감을 발견한 것이다. 세리의 설계도에 포함된 특정 신소재의 활용 방안과 예상 수치가 유진그룹이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기술 데이터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다. 이 기술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1급 기밀이었고 프로젝트 팀 내에서도 극소수의 임원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유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세리의 회사 측에 유출한 것이 분명했다. 권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랜드마크 X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에 대한 비밀 감찰을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두 회사를 모두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유세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두 회사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답사가 열렸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세리와 태주는 다시 마주쳤다. 그들은 사적인 대화 한마디 없이 오직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주위를 맴돌았다. 그 자리에서 태주는 유진우가 세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유진우는 중요한 기술적 사안을 논의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세리의 발언을 중간에 끊거나 그녀의 의견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아직 경험이 부족한 여직원이라고 칭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을 가지고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대부분의 실무진들을 설득시켰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진흙탕 속에서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꿋꿋이 버티며 피어나는 연꽃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녀가 처한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유진우라는 남자의 저열함과 비열함에 혀를 내둘렀고 동시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유세리라는 여자가 더욱 궁금해졌다. 현장 답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태주는 일부러 세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 팀장님, 뛰어난 설계도는 때로 주인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틈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중요한 데이터는 아무도 믿지 말고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집니다. 대표님께서는 유진그룹의 보안이나 잘 챙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차갑게 받아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경고가 깊게 박혔다. 그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밤 권태주는 보안팀장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감찰 결과 개발전략본부의 최 이사가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으며 최근 신원불명의 인물과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최 이사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도 확보되었다. 권태주는 최 이사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권태주는 책상에 앉아
두 회사의 관계도를 그려보았다. 최 이사가 정보를 넘긴 상대는 세리의 회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정보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바로 유세리를 몰아내고 프로젝트를 독차지하려는 유진우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유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유진우가 단순히 세리를 시기하는 것을 넘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는 유세리였다. 그녀는 이 모든 음모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진우는 분명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함정을 파고 있을 것이었다. 권태주는 갈등했다.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야 하는가?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경쟁사 대표의 말을 그녀가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적인 용무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그녀가 강한 척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권태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유세리가 혼자서 위험에 맞서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경쟁자로서의 승패를 떠나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최 이사와 유진우의 접선 현장을 포착할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그는 방관자가 아닌 이 게임의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2차)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사흘 앞둔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건축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유진그룹이 랜드마크 X 프로젝트 입찰을 전격 포기하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포기 사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유진그룹의 법무팀장은 경쟁사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한 설계도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유세리의 최종 설계안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세리의 회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단 한 사람, 최종 설계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유세리에게로 향했다. 동료들은 어제까지 존경과 동경을 보내던 눈빛을 거두고 배신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분노를 연기하며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미리 조작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세리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위장 계정으로 유진그룹 측과 접촉한 이메일 기록,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 내역서까지.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세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유진우는 단순히 정보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회사에 넘기는 동시에 마치 세리가 유진그룹의 기밀을 판 것처럼 이중으로 계략을 꾸민 것이었다. 권태준이 경고했던 내부의 적은 바로 자신의 오빠였고 자신은 그 교활한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었다. 가장 큰 절망은 가족에게서 찾아왔다.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가문의 수치라고 매도했고 평생 그녀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아버지마저 이사회의 압력과 계모의 이간질에 넘어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아버지는 싸늘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라는 말과 함께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무기한 대기 발령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이자 절연 선언이었다. 세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경멸의 시선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애정을 쏟아 키웠던 팀원들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회사를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 역시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한편 권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그룹의 기자회견은 그의 지시가 아니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한 최 이사가 유진우와 짜고 이사회를 압박하며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권태준의 비밀 감찰이 한 발 늦은 것이었다. 그는 유진우가 세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략에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유세리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열정과 재능이 한 남자의 비열한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경쟁자로서의 연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극을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보안팀장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최 이사와 유진우가 한적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힌 흐릿한 CCTV 사진이었다. 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권태준에게는 모든 진실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유세리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그 시각
세리는 가족의 집에서 나와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이제 자신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의 꿈, 경력, 가족,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희망 없는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받을 기운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다. 결국 그녀는 체념한 듯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힘없이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대고 전화기 저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세리 씨, 나 권태준입니다. 지금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칠흑 같던 그녀의 절망 속에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지 아니면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세리는 권태준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작은 공원이었다. 강바람이 차가웠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서고 권태준이 내렸다. 그는 평소의 완벽한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다. 그는 세리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2잔 뽑아 그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세리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다. 믿지 못하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내부 배신자와 유진우가 꾸민 짓입니다. 전 그들의 음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들었다. 유진그룹 내부의 정보 유출, 그리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유진우의 계략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적대시했던 경쟁자에게서 진실을 듣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기가 막혔다. 유세리의 허탈한 웃음소리가 차가운 강바람에 흩어졌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과 회사가 사실은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권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진우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의 보안팀이 확보한 최 이사와 유진우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법적 증거로 쓰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이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게는 업계 최고의 보안팀과 법률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진우와 최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모든 비리를 파헤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진우의 성격, 약점, 그리고 그가 이용했을 만한 회사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유세리 씨 당신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이 싸움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세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왜 나를 도우려는 거죠, 우리는 경쟁자잖아요. 내 누명이 벗겨지면 랜드마크 X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당신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되살려주는 셈이 될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배신에 익숙해진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경쟁사의 대표를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권태주는 그녀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물론 나도 이 프로젝트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이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실력 있는 건축가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싶지. 유진우 같은 범죄자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이런 식으로 썩는 것을 보는 건 이 업계 전체의 손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 진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의 재능은 가족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던 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있었다. 세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의 손을 잡는 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유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사진을 돌려주는 대신 자신의 손에 꽉 쥐었다. 좋아요. 당신과 손을 잡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유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빼앗아간 내 프로젝트와 내 자리를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 다시 예전의 총기와 결의가 돌아와 있었다. 권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원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파트너.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니까요. 그들의 동맹은 그렇게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맺어졌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는 권태준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한남동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은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권태준은 세리에게 자신의 최측근들을 소개했다. 과묵하지만 컴퓨터처럼 정확한 보안팀장 강기석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닌 여성 해커 출신 정보분석가 윤수진이었다. 그들은 권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비밀팀이었다. 세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강력한 팀을 얻게 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 그리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오피스텔의 대형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첫 번째 전략 회의를 시작했다. 세리는 유진우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과시욕, 비밀 도박 습관, 그리고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까지. 그녀의 정보는 권태준의 팀이 수집한 외부 정보와 결합되면서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우의 약점과 비리의 고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리는 유진우의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달 특정 자재 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고, 그 업체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회사가 유진우의 비자금 창구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업체를 먼저 파고들어야 해요. 유진우는 분명 이 회사를 통해 최이색에 돈을 건넸을 거예요. 자금 흐름만 잡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의 분석에 따라 윤수진이 즉시 해당 업체의 전산망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강기석 팀장은 업체의 실제 위치와 관계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며 법적인 검토를 맡았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한 팀처럼 완벽하게 움직였다. 세리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건축 설계도를 그리던 손으로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방역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권태준은 세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이제 시작이군요.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세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두려웠던 건 모든 걸 잃고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녀의 대답에 권태준 역시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관계도 위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경쟁자도 어색한 맞선 상대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비밀 아지트에서의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빠르게 흘러갔다. 윤수진은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유진우가 만들어 놓은 몇 겹의 방화벽을 뚫고 유령 회사의 회계 장부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장부는 복잡한 암호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세리가 나섰다.
그녀는 유진우의 오만한 성격을 역이용했다. 유진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 자기가 좋아하는 경마 우승마의 이름이나 처음으로 큰돈을 땄던 카지노의 룸넘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로 암호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녀가 던져준 몇 개의 키워드는 결정적이었다. 윤수진은 세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몇 시간 만에 암호 체계를 완벽하게 해독해냈다. 마침내 드러난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그 유령 회사는 랜드마크 X 프로젝트에 자재 공급 업체로 위장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리는 비자금 창구였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유진그룹의 최 이사와 또 다른 몇몇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강기석 팀장의 감시팀 역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유진우가 최 이사에게 성공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내일 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는 첩보였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 현장을 직접 덮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권태주는 즉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완벽한 증거 확보 작전을 지시했다. 세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갑게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다졌다. 작전 당일 세리와 권태주는 룸살롱 건너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최첨단 감시 장비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잠복 근무는 고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묘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샌드위치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며 지난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늘 가족, 특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일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냉정한 배신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때 권태준이 조용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과 열정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해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의 세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감시 장비에서 강기석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물들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녹음 및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진우와 최 이사가 술잔을 부딪히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우는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걸로 유세리는 끝이야. 이제 랜드마크 X는 내 손에 들어왔어. 최 이사는 돈 가방을 열어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세리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진우는 더욱 충격적인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랜드마크 X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값싼 중국산 불량 자재를 납품하여 공사비를 빼돌릴 계획이었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 공사가 될 것이 뻔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세리 개인의 복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세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유진우의 탐욕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그의 범죄를 막아야만 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기석 팀장은 유진우와 최 이사의 대화가 담긴 영상 원본과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 거기에 해독된 회계, 장부까지 더해져 이제 그들을 법정에 세울 증거는 차고 넘쳤다. 아지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유진우에게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지트에 모인 팀원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환호했지만 세리와 권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들은 단순히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유진우는 분명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이었다.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어요. 그가 나를 끌어내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며칠 후 열릴 건설업계 신년회 파티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파티는 모든 언론과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다. 유진우는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유력한 차기 책임자로서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여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자는 것이 세리의 계획이었다. 권태준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파티장의 모든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컨트롤할 준비를 했다. 윤수진은 모든 영상과 음성 증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하기 시작했다. 강기석 팀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의 보안을 책임지기로 했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작전 실행을 하루 앞둔 밤, 세리와 권태준은 단둘이 아지트에 남았다.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권태준은 세리에게 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일단은 잠시 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설계도를 그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세리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일 그들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건설업계 신년회 파티는
국내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화려한 축제의 장이었다. 호텔 연회장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단연 유진우가 있었다. 유셀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하고 랜드마크 X 프로젝트를 사실상 손에 넣은 그는 업계의 새로운 총알로 떠올랐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유력 인사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계모와 다소 복잡한 표정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딸을 내쳐야만 했던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이 이뤄낸 성공 앞에서 그 죄책감을 애써 묻어두고 있었다. 유진우는 곧 있을 시상식에서 올해의 혁신 경영인 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알려진 유진그룹의 대표 권태준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서는 여인의 모습에 연 회장은 순간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든 스캔들의 중심에서 사라졌던 유셀이었다. 그녀는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를 당당히 편 채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여왕과도 같았다. 고요함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소음으로 바뀌었다. 유진우와 그의 가족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버렸다. 유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흉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나타나 여기가 너 같은 범죄자가 올 곳이라고 생각해.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아버지 역시 부끄럽다는 듯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세리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권태준이 가볍게 손짓을 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만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낯선 호텔의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유진우와 유진그룹의 최 이사가 은밀하게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다. 곧이어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걸로 유세리는 끝이야. 이제 랜드마크 X는 내 손에 들어왔어. 유진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우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최 이사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빼돌리려는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모든 증거는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완벽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연 회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곳에는 충격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유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사색이 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이게 다 무슨 사실입니까? 동생을 함정에 빠뜨린 게 사실인가요? 유진우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저것들이 날 음해하려는 함정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 순간 세리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하고 명료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제 오빠인 유진우 이사의 탐욕과 시기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랜드마크 X가 지어졌다면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명예를 되찾고 저희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윤을 위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결코 건축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으로 보였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는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권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곧장 유진우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유진우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고 계모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연 회장. 세리는 무대 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유진우의 뒷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권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구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파티의 밤이 지나고 세상은 유씨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유진우의 구속 소식과 함께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유세리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아버지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돌아온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세리야, 내가 잘못했다. 이 아비가 어리석고 눈이 멀어 내 아들이 어떤 괴물인지도 몰랐구나. 그리고 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와 깊게 패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손으로 망가뜨린 회사를 아버지 손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유세리의 아버지는 모든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임시회장이자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유세리를 공식 추천했다. 세리는 지난 몇 년간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수습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반대하던 이사들도 전날 밤 그녀가 보여준 대담함과 리더십을 떠올리며 결국 만장일치로 그녀를 지지했다. 그렇게 세리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그녀가 CEO 사무실에 처음 들어선 날, 직원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단상에 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과거의 모든 부패와 부정을 끊어내고 오직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재건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맨 앞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날부터 세리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진우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밝혔고 그의 수족 역할을 하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로 채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모든 협력 업체와의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녀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늦은 밤,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던 그녀의 사무실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권태준이었다.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가끔은 쉬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긴장감이 아닌 따뜻한 위안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권태준은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입찰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경쟁자가 되겠군요. 이번에는 정말 공정한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세리도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서로의 실력에 대한 깊은 존중과 건강한 경쟁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세리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에 감명받은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주가도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났다. 직원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쳤고, 회사를 살리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위기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주말, 세리는 오랜만에 자신의 설계실을 찾았다. 그곳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시작점이자 그녀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녀는 새하얀 제도판 앞에 서서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을 위한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랜드마크가 아닌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드나드는 작고 아늑한 집. 이제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인생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은 마침내 잦아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세리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경영을 도입하자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그녀의 혁신적인 비전에 공감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던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비열한 음모와 견제 대신 오직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건강한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유세리와 권태준, 두 사람은 각자의 회사 대표로서, 그리고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경쟁자로서 무대 위에 섰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어 도시의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러나 똑같이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결과는 유세리의 승리였다. 그녀가 제안한 공생의 철학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수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쟁취한 완전한 승리이자 명예회복의 증표였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의 악수를 건넨 사람은 바로 권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씁쓸함 대신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축하합니다. 유 대표님,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 같은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도시의 시민으로서 기쁩니다. 그의 축하의 셀이 역시 진심으로 화답했다. 고맙습니다. 권 대표님, 대표님 같은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저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한 두 거인의 아름다운 악수였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권태주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화려한 파티나 비싼 선물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진솔한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는 북적이는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고궁이었다. 두 사람은 고즈넉한 돌담길을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한참을 걷던 중 권태준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유세리 씨,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 맞선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사실 나는 그때 이미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엉망인 모습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상황을 망치려 애쓰는 당신의 당돌함. 그리고 건축 이야기를 할 때 빛나던 당신의 눈빛. 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하고 총명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감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경쟁자가 아닌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유일하게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사람. 그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뜻에 따라 인생을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세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동자에서 대답을 찾았다. 그녀는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울의 중심에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위용을 드러냈다. 유세리의 철학이 담긴 랜드마크 X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거대한 휴식처이자 예술 작품이 되었다. 건물 옥상 정원에서 열린 조촐한 준공기념 파티. 세리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 권태준이 함께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단둘이 남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권태준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정말 아름답군요. 당신처럼. 그의 말에 세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는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맞선을 떠올렸다. 불행한 여자. 억지로 못생기게 꾸몄던 가엾은 여자.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마침내 세상과 그리고
사랑과 공생하는 법을 배운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